안녕하세요, 파이TV입니다. 오늘은 파이코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코인이 최근에 0.2달러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참 오랫동안 0.2달러를 회복 못하고 주구장창 내려가기만 하다가 최근에 0.2달러를 그냥 쫙쫙쫙쫙 올라가길래 굉장히 좀 흐뭇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가장 큰 이유는 크라켄 상장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크라켄 거래소에서 파이코인을 상장한다 안 한다 이렇게 썰만 돌았어요. 썰만 돌았을 때는 꿈쩍하지도 하고 있지 않다가 크라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파이코인을 상장할 예정이다. 이렇게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예정. 확정이 아니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예정 발표만 나도 이렇게 쫙쫙쫙 올라갔습니다. 자, 크라켄 거래소가 그렇게 이렇게 엄청나게 세계 순위의 높은 거래소는 아닙니다. 높은 거래소는 아닌데 한 14위권 정도 있거든요. 14위권 정도 있는데 그래도 미국 거래소니까. 미국 거래소고 캘리포니아 주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미국 거래소니까 미국인들이 이제 그 파이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미국인들이 파이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 많이 올라갔는데 또 갑자기 또 볼까요? 자, 이거는 오늘자 그래프 보니까 또 파이코인이 또 떨어지고 있어요. 이 그래프상 또 떨어지고 있죠. 야,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이 또 내려오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제가 14일, 15일경에 원래 물량이 엇나게서 풀리는 물량이 원래 있었다. 파이코는 꾸준하게 향후 1년 동안 무려 15개나 꾸준히 풀리는데 이번에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이 풀리는 게 1년 중에 짧은 공간에 가장 많이 풀리는 게 2월 15일경이다. 그게 미국 시간 기준으로 새벽에 왔다 갔다 할 거다. 분명히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우리들이 아는 것보다 생각보다 물량이 많다. 어떤 분들은 발표마다 다 달라요. 3천만 개다, 5천만 개다, 어떻게 제일 크게 발표한 데가 보니까 2억 개 넘게 발표한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5천 개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물량이 하루에 다 풀립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쫙 빠져버렸다. 이 영향으로 빠졌습니다. 다른 영향이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물량이 풀리긴 했어요. 풀리긴 했는데 조금 미약했단 말이에요. 많이 안 풀렸어요. 조금씩 풀렸다가 이번에 2월 14일, 15일경 요쯤에 미리 물량이 하루 동안 풀리는 물량으로서는 제일 많이 풀리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내지 못하고 좀 내려온 것 같아. 그래서 2월달은 지켜봐야 됩니다. 2월달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쭉 지켜보시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물량을 얼마나 더 소화해내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동안의 물량은, 크라켄 상장 때문에, 크라켄이 파이콘을 상장한다는 소식 때문에 그냥 쭉쭉 치고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손바닥 KYC하고 메인넷 오픈하고 여러 가지 파이콘 재단에서 엄청난 발표를 해도 가격은 꼼짝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려만 갔죠. 그죠? 오히려 내려만 갔어요. 한 번도 반등한 적이 없어요. 최근에 반등한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불기둥처럼 올라간 기억 있나요? 자, 이렇게 불기둥처럼 올라간 기억 있나요?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뭡니까? 그냥 크라켄에서 그 파이콘을 상장한다는 썰만 돌 때는 꼼짝하지 않다가 공식적으로 크라켄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상장할 예정이다 하니까 그냥 쫙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대형 거래소의 상장 소식만 들어와도 이렇게 많이 그렇게 값이 변동이 심하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이런 소식들을,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제 손바닥 우리 KYC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손바닥 KYC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요거 발표가 진짜 우리 이제 개척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걸 좋게만 받아준다면 물론 3달러, 5달러, 10달러 가야 될 엄청난 뉴스인데 가격은 꼼짝하지도 하고 있지 않다가 고작 크라켄에서 파이콘 상장 예정이다니까 그냥 쫙쫙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일단 예정이에요, 예정. 예정이기 때문에 예정을 해서 이제 크라켄은 예정해가지고 상장을 거의 다 합니다. 거의 다 하는데 상장 예정인 코인이 상장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알아보니까 이것도 투표를 할 건지 바이낸스처럼 투표를 하면서 할 건지 그건 지켜봐야 됩니다. 바이낸스도 파이콘을 상장할지 투표 걸었잖아요. 그죠? 그러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바이낸스도 예정. 바이낸스 생각해 보십시오. 파이콘 상장 예정 투표 85% 찬성. 그때 몇 달러 가신지 아시죠? 쫙쫙 올라갔어요. 얼마나 많이 올라갔어요. 몇 달러씩 했잖아요. 그때는. 바이낸스 상장한다 그러니까 몇 달러 했잖아요. 파이콘이. 바이낸스 상장한다 그러니까 몇 달러씩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떨어지다가 한참 말하고 있는데 바이낸스에서 상장한다 그러지 상장 예정이라 그러지 상장 투표에서 85% 찬성 나왔죠. 그러니까 막 상장할 것 같다 이래갖고 쫙쫙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 놓고 바이낸스도 상장 안 해! 이러니까 쫙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크라켄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크라켄도 상장 예정을 하고 그 예정을 확정해서 상장을 확정하게 돼서 진짜 상장하게 되면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크라켄은 그 거래소 순위는 높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미국 거래소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값은 지금 2월 16일 이제 설날이죠. 설날인데 설날 때 값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2월 15일경에 대량으로 물량이 풀린다. 그 발표하는 그 조사 타는 데마다 다 다르지만 가장 세게 높게 잡은 데가 2억 개 넘게 풀린다는 문제가 있었고 저는 1억 5천 개, 1억 9천 개가 한 날에 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봤거든요. 근데 다행이죠. 0.13에서 이게 터트려졌으면 크라켄 거래소 이야기가 없었으면은 위험할 뻔했어. 진짜 위험할 뻔했는데 다행히 크라켄에서 이미 2달러 0.2달러까지 올린 다음에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이라 봐야 되죠. 여기서 이 다음에는 물량이 다 조금씩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물량을 잘 받아주면서 크라켄 상장 예정이 지금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걸 더 활용해가지고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우리 파이콘입니다. 우리 파이콘 중에 전체 크라켄 상장 이슈도 말고 어떻게 갈 건지 좀 그래프상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프상으로만. 자, 쭉 크게 갖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화면 제일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이평선입니다. 이평선이 뭐냐면 그 가격의 평균이라 보면 돼. 전 일주일 평균을 좋아합니다. 이제 일주일짜리 이평선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화면 제일 위에 파란색 줄이 쫙 있고 위에 빨간색 줄이 쫙 있고 밑에 노란색 줄이 쫙 있죠. 이게 이제 이평선 상한과 하한이거든요. 파란색이 뭐냐면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이평선에서 항상 내려와 있죠. 단 한 번도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파이코인은. 아시겠습니까? 이 다음에 뭐냐면 하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짜리 이평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한 달짜리 이평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좋아합니다. 둘 다 좋아하고 한 달짜리 이평선을 볼 때는 있잖아요. 좀 그 코인이 좀 장기가 오래된 거야. 10년짜리나 한 5년짜리 코인들은 한 달짜리 이평선을 보는 게 좋고요. 파이코인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주일짜리 이평선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 코인의 역사에 따라서 이평선을 다르게 보시는 게 좋고 예를 들어 코인 역사가 한 6개월 미만이다가 이평선이 의미가 없습니다. 코인이 상장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았다. 그럼 이평선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파이코인도 이평선을 볼 때가 됐거든요. 자, 파이콘 이평선을 일주일짜리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평선이 뭐가 중요하냐면 이 코인이 지금 처져 있느냐 기운이 좋으냐 딱 이걸 보는 겁니다. 이평선이 다른 거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코인 자체가 기운이 좋은 건지 기운이 없는 건지 희발이가 있는지 희발이가 없는지 딱 보는데 그게 이평선 중간으로 봤을 때 파란색 봤을 때 전부 다 내려와 있습니다. 뭐냐면 희발이가 없다는 겁니다. 희발이가 없다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코인들은 다 이평선 위에서 놉니다. 좋은 코인이라기보다는 그 코인이 힘이 좋을 때, 이제 날아가고 싶어. 야, 이제 날아갈 기야. 이럴 때는 항상 이평선 위에서만 놉니다. 그러니까 이평선 밑으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평선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평선 위로 올라가고 한참 올라갈 때쯤 됐을 때, 이평선을 뚫으려고 그러나? 자, 그래프 잘 보십시오. 드디어 이평선을 거의 뚫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평선 뚫어본 적이 딱 한 번도 없는데 처음으로 이평선에 터치하고 약간 더 올라갔죠. 오늘입니다. 오늘자 최근 2, 3일 동안에 이평선을 드디어 터치도 하고 선을 거의 뚫을 뻔했어요. 거의 뚫을 뻔했어요. 그동안 단 한 번도 이평선 근처도 못 갔어요. 처음으로 이평선을 뚫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좋은 신호입니다.
이게 좋은 신호입니다. 처음으로 파이코인이 이평선을 뚫으려고 했다. 야, 좋은 소식이다. 아시겠죠? 이평선 뚫으려고 했다. 그러면 더 좋은 소식은 뭐다? 이렇게 볼 때 이평선을 뚫고 적어도 30%에서 40%더 올라가 줘야 돼요. 이평선을 확실하게 뚫어봐야 돼. 확실하게. 어설프게 뚫으면 안 돼요. 이평선을 확실하게 뚫게 되면 야, 이제 태세가 약간 전환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다? 이평선을 살짝 뚫었잖아요. 살짝 뚫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딱 변곡점이다. 지금이 딱 변곡점이다. 그래서 이때 잘 관찰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그래프를 보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자, 이평선 밑에가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쭉 없었어요.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없었어요. 씨가 말랐죠. 왜 씨가 말른 시절에 보니까 뭡니까? 0.13 시절에 비실비실 거릴 때가 씨가 말려버렸습니다. 아, 이때가 우리 파이코인 유저들이 다 등 돌리고 떠날 때 시절인 것 같습니다. 생각외로 파이코인한테 많이 실망하고 떠난 시점이 0.13인가 봅니다. 저 역시도 0.13 때 징글징글했습니다. 징글징글했습니다. 처음으로 모든 파이코인 선물 포지션 전부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다 청산이 다 했기 때문에 정리된 거겠지만 다시는 진입하지 않겠다고 안 잡았습니다. 확실할 때까지 이제 절대로 진입하지 않겠다 했더만 이제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참 내 속으로 많이 웃었는데요. 어쨌든 제 같은 마음이 다 국민들 전 세계 유저들 마음과 다 비슷했을 거라 봅니다. 파이코인은 0.13 때 징글징글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떠났던 것 같고 선물 유저, 현물 유저 다들 멘붕 왔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 때 클라켄에서 상장 소식 찌라시가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상장 예정이라는 발표까지 하니까 불처럼 불기둥이 한번 쏟았죠. 자, 불기둥이 한번 쏟았습니다. 근데 불기둥 높이가 높지가 않습니다. 자, 중간 그래프가 짝대기가 중간에 짝대기가 거래량 짝대기인데요. 짝대기가 높지가 않습니다. 짝대기가 높지가 않죠. 이 짝대기가 높지 않다는 뜻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거래를 많이 하지 않았네. 많이 달라들지는 않았다. 힘이 좀 약하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높지 않기 때문에 참여율은 그래 높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가장 밑에 있는 RSI 지표입니다. 자, RSI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높게 가매수 기간이 없어요. 최초입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거의 85도 각도로 가매수가 올라왔어요. 각도 보이죠? 제일 밑에가 RSI입니다. RSI가 가매도 기간이거든요. 자, RSI하고 그다음 이평선하고 거래량만 이 세 개의 지표만 잘 볼 줄 아시면 코인이나 주식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거래량이 제일 중요하다. 거래량 1번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RSI 지표가 중요하다. 세 번째가 이평선을 마지막에 체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어쨌든 RSI가 가매도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매수 짝대기 천장을 뚫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곧 떨어질 때 됐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85도 각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대부분 한 대 맞습니다. 어디서 하면 띵! 한 대 맞거든요. 이게 85도 각도로 급격하게 올라가면 한 대 맞습니다. 이렇게 올라가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옆으로 쫙 가주면 좋죠. 85도 각도로 올랐다가 옆으로 쫙 그대로 가주면 제일 좋은 건데 대부분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한 대 맞고 내려옵니다. 한 대 맞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대 맞고 내려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너무 심한 가매수다. 85도 각도로 올라갔다. 85도 각도로 갑자기 올라갔다. 그죠? 가매수 기간이 갑자기 올라갔기 때문에 한 대 맞을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이코인이 자 이렇게 크게 상장하자 0.2까지 갔다가 0.1까지 빠졌잖아요. 그죠? 0.1까지 빠졌지만 이게 영향에 가장 크게 작용했던 거래소가 클라켄이나이 거래소입니다. 클라켄이나이 거래소인데 이 거래소는 코인마켓캡에 제가 들어가갖고 오늘자 날짜로 전 세계 거래소 순위를 쫙 뽑아보니까 14위로 랭크되어 14위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위에 뭐 빙엑스 있고 비트마트도 있고 이 정도니까 굉장히 높지는 않죠. 그죠? 14위 정도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래 거래량도 높지는 않죠. 거래량도 보니까 비트코인을 한 10,000개 정도 살 수 있는 그 정도 1일 스팟 거래량이 그 정도 뜬다는 이야기. 대부분 이게 스팟
거래량을 표시되어 있는데 스팟 거래량으로만 표시돼가 거래량 등록인 게 아니고 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제 스팟과 그다음에 선물과 현물을 같이 평점하거든요. 그런데 클라켄 같은 경우는 다른 거래소에 비해서 현물 거래량은 높진 않아요. 현물 거래는 높진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클라켄 거래소는 선물 위주의 거래소로 알고 있어요. 선물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크라켄 거래소 한번 24시간 거래 보이시죠? 24시간 거래량 보니까 비트코인을 1시간, 하루 동안에 10,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소화해낼 수 있는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크라켄 거래소는 미국 거래소고 미국인들이 이제 파이코인을 이제 현물로 살 수도 있고 특히 선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미국인들이 이제 파이로 선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클라켄 거래소 미국 거래소입니다. 미국 거래소고 아시다시피 샌프란시스코 있다고 그랬죠. 금문교에 있는데 그죠? 캘리포니아주에. 근데 거기 있는 거래소고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역사도 오래된 거래소입니다. 역사가 짧은 거래소도 역사도 오래된 거래소고 바이낸스보다 물론 7년인가 8년 더 일찍 생긴 거래소라고 있어요. 바이낸스보다 역사가 7, 8년 더 빨리 생긴 거래소고 생각보다 오래된 거래소다. 만든 지 오래된 거래소고 그다음에 현물보다는 선물로 더 유명한 거래소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안정성 지표, 그 다음에 그 신용도 지표 있죠. 그래서 신용도, 그래서 안정성, 그래서 신용도 지표는 항상 1위입니다. 그러니까 크라켄이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거래소는 뭐냐면 신용도하고 안정성, 미국에 있다는 거래소, 미국 거래소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미국 거래소에서 미국에서는 이제 코인베이스 다음으로 크라켄을 치줍니다. 미국에 있는 거래소죠. 미국에 있는 최고의 넘버원 거래소는 코인베이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코인베이스 사용 거의 안 하죠. 그죠? 근데 클라켄도 뭐 코인베이스 다음에 코인베이스 안 쓰면 클라켄인데 코인베이스는 이제 현물 위주로 잘 나가는 거래소입니다. 미국 내에서. 미국 내 거래소에서 현물을 잘하는 거래소가 있고 선물 잘하는 거래소가 있는데 클라켄은 선물로 좀 더 유명하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파이코인이 이제 클라켄 거래소가 상장 우리 파이코인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우리 파이코인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파이코인 갖고 선물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물 시장에 우리 파이코인이 미국 선물 시장에 진입하는 거죠. 미국인들이 우리 파이코인 가지고 선물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소식 같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라도 올라왔는데 지금 2월 15일경에 대량으로 엄락 물량이 풀렸지 않습니까? 마구 물량이 특히 엄락 물량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 풀린 물량 때문에 다시 좀 내려왔지만은 지금은 뭐다 간망입니다. 아직까지 간망하시고 그러나 클라켄이 상장 예정이기 때문에 이 소식이 있는 한은 계속해서 받쳐줄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더 알려지게 되고 클라켄 거래소가 얼마나 좋은 거래소인지 알게 되면 그러고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 파이코인 값을 올리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대형 거래소 상장입니다. 대형 상장이고 상장 예정 소식만 해도 이제 반등하려고 그러잖아요. 물량 그렇게 던지는데 물량 받아주면서 좀 올리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여기서 상장 예정이 아니고 상장 확정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러면 더 올라갑니다. 클라켄에서 상장 확정 소식이 좀 더 빨리 왔으면 좋겠고 이번에 이제 대량 얼락 물량이 한번 풀렸을 때 0.17에서 반응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클라켄이 얼마나 이쁜 거래소입니까? 뽀뽀해줘야 거래소입니다. 클라켄이 상장 예정 상장 그 찌라시를 안 돌았으면은 0.13에서 만약에 2월 15일경에 그 대량 엄락 물량 받았으면 우리 그냥 0.1도 깨질 수도 있었어요. 0.03까지도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3단계까지 떨어뜨렸잖아요. 그죠? 0.20에서 0.17까지 떨어뜨리니까 3단계 떨어뜨렸으니까. 그러면 우리 10 찍을 뻔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클라켄 덕택으로 우리가 버텼다 생각하고 클라켄이 이쁘다. 그냥 클라켄이 파이코인이 상장 예정 말고 확정으로 바뀌어야 된다. 바뀐다는 소문만 들어도 또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소식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코인베이스, 뭐 바이낸스, 업비트 하나하나 이렇게 거래소 그 대형 거래소들을 이런 거 소식이 올라올수록 우리 파이코인 1달러도 복귀도 가능하고 다시 3달러 복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짜 정답은 제가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제가 파이코인 진짜 정답은 대형 거래소 상장이 답이다. 이 영상 여러 번 찍었는데 그런 영상으로 영상을 계속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영상을 자주 안 찍을 뿐이지. 원래 진짜 정답은 제가 제일 많이 강조했던 유튜버 같아요. 진짜 많이 강조했습니다. 대형 거래소 상장만이 답이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맞았지 않습니까?
자, 대형거래소 상장이 가장 지금 기다리고 있고, 클라켄이 상장 확정이 돼가지고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지금은 뭐다? 클라켄 소식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가 있다. 예, 예정 소식이 이 정도니까 계속 올라갈 수다. 확정 소식은 더 올라갈 거다. 이러다가 코인베이스, 업비트, 바이낸스까지 등달아서 어깨를 달아준다 그러면 훨씬 더 올라갑니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업비트는 클라켄보다 훨씬 더 대형 거래소지 않습니까? 그죠? 클라켄은 14위밖에 되지 않는데도 미국 거래소라고 선물을 할 수 있다는, 미국인들이 파이코인을 선물을 할 수 있다는 이 중요한 시점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결론 진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까지는 관망하세요. 아직 사지 마시고 관망하시고, 물량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건지, 2월달에 다 3월, 2월 말 돼서 3월 넘어갈 때까지 보시고, 그때 됐을 때도 물량을 다 받아주고 괜찮아지면, 그때 돼서 파이코인을 매수나 선물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 봅니다. 어쨌든, 이번 달까지 잘 관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